애플의 4분기 실적이 아이폰 4S 판매 호조에 힘입어 크게 개선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3달러 87센트로 전년 동기 실적의 2배가 넘고 총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었습니다. IMF가 대다수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또다시 큰 폭 낮추었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 부인 발언에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장중한때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반면 대선 경쟁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노무현 대단 이사장 관련주는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이 은행대출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이르면 올 상반기에 4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일정 1부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이군요. 우리가 설 연휴 보내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는 큰 뉴스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교환 협상 끝끝내 이렇다 할 결론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도 2번가량 열렸었는데 모두 혼조를 빚었었고요. 때문에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떨까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놀라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1960, 70까지도 넘어섰었죠. 최근에 그 해답은 모두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물에서 7,600억 이상을 사면서 오늘 이렇게 높은 지수를 만들었던 것인데요. 간밤에 애플의 실적까지 사상 최고를 이뤄내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 IT주까지 오늘 강한 모습도 그에 대한 상승의 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부터 코스피가 지금 하락까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개인과 특별히 투신권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종목은 얼마나 상승폭을 줄였는지까지 먼저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설 연휴의 휴일중인가요? 오후 들어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달리면서 1970선을 터치하기까지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1950선을 후퇴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 전거래일보다 0.15% 하락한 19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4,51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3,26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7,6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2% 하락한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300억 원, 외국인은 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35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설 연휴 유로 강세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8원 50전 하락한 11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했죠. 0.81% 오늘 강보합권에서 현재는 111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1.81% 상승하면서 현재 4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기아차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6만 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0.47% 빠지면서 현재 31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2.16% 현재 하락하면서 4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생명은 1.2% 상승했습니다. 8만 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54% 강보합권에서 현재 3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연구소는요, 10% 이상 급락하면서 현재 13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CJENM도 역시 1.41% 빠지면서 3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포스도 1.56% 빠지고 있습니다. 15만 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4.13% 상승하면서 현재 4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깜짝 실적에 국내 IT 업체들의 주가가 줄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관련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애플로의 납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삼성전자 0.9% 현재 강보합권에서 101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3.37% 상승하면서 7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17% 상승하면서 14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하다가 현재는 기관의 매도세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0.6% 약세를 보이면서 16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1.82% 빠지면서 현재 37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도 1.51% 빠졌네요. 5만 8,600원에. SOE도 1.26% 빠지면서 1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안철수의 한마디에 안철수주는 급락하고 박근혜주와 문재인 관련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철수 연구소 10.81% 빠지면서 13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잘마테크도 8.84% 빠지면서 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는 반면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 5.69% 상승하면서 66,900원에, 신우도 4% 이상 상승하면서 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8.83% 현재 강세를 보이면서 1,035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희건설도 6.2%, 위노바도 7.18% 강세를 보이면서 1,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손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현재 3,1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꼬박꼬박 열리고 있는 일본 증시는 현재 1% 넘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화권은 전반적으로 춘절 관련해서 아직까지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꽤 했다가 밀려버리고 마는 코스피인데요. 1953 밑에 있네요. 신영증권으로 가봐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 선임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973까지 갔었는데 왜 이렇게 밀리나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이 이제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IT 업종들이 또 최근 강세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워낙 급하게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관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면서 약간 이제 지수가 횡보세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은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0거래를 연속 끌어올려서 4조 넘게 돈을 싸서 이렇게 올린 장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과매수권 아닌가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한간에는 또 2,000포인트 얘기도 새롭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강세를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강세에서 가장 주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과매수권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이제 푸컬 페리티라고 하는 이제 지표인데, 이 지표에 따르면은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지표에 따르면은 보통 이제 0.1 정도 상황에서는 과매도권에 대한 이 지수가 1일 때는 이제 과매수권, 이 지수가 0.5일 때는 이제 과매도권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현재 이 지수대가 이제 0.5 이하로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과매수권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워낙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시장의 과매수권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낼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수준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2,050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한다면은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2,05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2,000포인트 이상 보시는 것 같은데 조정 시 뭘 사면 좋을까요?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호조세를 보이는 이제 업종이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 그리고 4분기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어떤 기업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인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이 미국 기업 경제지표가 이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 IT 업종들의 실적의 기대감으로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 나스닥 역시 강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 IT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IT 종목이 기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기관에 매물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추가로 더 사거나 혹은 그냥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요? 예, 뭐 추가로 사실 이번 현재 매수 같은 경우, 이제 상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격적인 어떤 매도세로 전환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뭐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2050포인트까지 보셨고 조정 시 IT주 위주로 한번 매수해보면 좋겠다. 신영증권 임태근 선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950. 일단은 코스피는 소폭이나마 플러스 전환해봅니다. 보다 다양한 시장 보는 눈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오인호색 투자 전략 역시 SK증권으로 먼저 가보면요. 김민수 차장님은 1960선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려서 1950 정도만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매물 가능성 염두했는데 오늘 꼭 그러한 모양이네요.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도 역시 1960선 안착 기대 이후 시장은 추가 상승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해보자 하셨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은 외국인 중심의 유동성 랠리가 더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셨는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이진익 지점장님도 역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것인데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고 대형주를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고 하셨네요.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진 이사님은 금요일부터 이미 이익 실현 기회를 좀 찾아보자 하셨는데 1960포인트 이상은 이격 과열권에 진입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3분이나 1960선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오늘 또 새롭게 자동차와 음식료 업종이 들어가 있네요. 최종대 차장님은 바이오 제약의 건설 그리고 좀 전에 임태근 선임연구원이 얘기한 IT, 운주장비, 철강, 신승윤 대표님도 역시 IT 있고요. 역시 뭐 밀접하다 할 수 있는 중국 관련주, 항공과 게임, 여기 타이어 업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IT 건설, 금융화학, 중국 소비 수혜주 계속 두개 보시고 김영진 이사님은 애플의 사상 최고가의 의미도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오늘 IT는 이미 시세 분출 국면이라서 분할 이익 실현을 생각해보고 낙폭과대주는 종목별 지지선을 조금 체크해보자라고 IT는 분할 이익 실현 국면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장. 오늘 외국인 중심의 유동성 랠리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세셨죠? 네네. 예,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설 쉬는 동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1조 넘게 산 거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분석이 있었었는데 오늘도 거의 8천억 가까이 현물을 사는 것은 딱히 그게 맞는 것도 같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돈이 많나 봐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시장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동성 장세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 좋아진다면 당장 시장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 되게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추세 부분 다소한 둔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 보다 좀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보시는 눈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계속 매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 이 부분 크게 보면은 결국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에 있는 그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춘절보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춘절 이후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긴축 완화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보나 좀 길게 보나 하여튼 유동성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의 성격 유동성이다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그리스에 대한 그리스를 비롯한 이제 전반적인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 일단 큰 그림에서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그리스에 대한 선택적인 디폴트 가능성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달 말 정도로 연기가 되었죠. 그리스에 대한 어떤 채무조정 합의 부분 전반적인 차원에서 시장 내 발목 잡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점차 둔화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중심은 유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앞서 김민수 차장님, 최종대 차장님, 그리고 김영진 이사님까지 1960선의 중요성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싹 밀려서 1950선 초반에 불과하거든요. 1960선을 안착해야 2000포인트 얘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까? 뷰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저는 잘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항상 이제 21선, 61선, 그다음에 201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 61선을 계속 타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부분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 큰 그림에서 보면 지난 8월 이후에 계속 변동성을 큰 그림에서 축소하는 양상.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각형 수렴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방향성이 위로 틀리고 있다.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쪽에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큰 그림에서 삼각 수렴 이후에 방향성은 위쪽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것. 조금 좀 긍정적으로 시장 관점 계속 보시는 게 유효하겠다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유동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 하면 뭐니 해도 시총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거에 따라서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경기 민감 시총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의 폭을 조금 좀 좁혀나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편 이제 그 코스닥 지수 계속 지난 그 설 연휴 직전에 어떤 상황들 좀 따져보면 그 코스닥의 지수와 그다음에 그 거래소의 지수 움직임 방향들 좀 사뭇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부분이 조금 좀 아래 방향으로 좀 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거래소 지수는 위쪽으로 계속 치고 뻗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그 대형주 쪽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그 방향의 선을 조금 더 그 대형주 쪽으로 갖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화면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오늘 112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 보실 때는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대형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어떤 흐름 읽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업종의 특별히 대형주가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도 대형주 조정식 매수 의견이 있었는데 또 김영진 이사님 의견 보니까 IT주는 분할 이익 실현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해서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업종별로 어떤 큰 그림에서 업종별로 만약에 그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다 이러시다면 저는 경기민감 대형주 쪽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기민감 대형주라 하면 일단 소재 쪽하고 그 내구재 쪽 얘기가 될 겁니다. 전기전자, 그러니까 IT하고 자동차 쪽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오히려 그 업종별 전략보다는 오히려 종목별 전략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4분기 어닝 시즌이 절대적으로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현대 기아차의 실적 발표 있고요. 모비스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가이던스 말고 본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같이 어우르면서 업종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접근 오히려 더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종보다는 종목 얘기를 하셨고 경기민감주 특별히 대형주 조정 시 매수 얘기를 하셨는데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멘트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보실 때요. 네. 지금 시장 보실 때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긴축 완화 그리고 경기 확대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이 큰 그림에서 투자의 심리를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의 심리는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으로 좀 흐르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결국은 조금은 더 그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리서치 대표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스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유동성을 바탕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규모가 8천억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은 선물 쪽 동향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물 강도에 비해서는 선물이 좀 조용하네요. 소폭 순매도하기도 하고요. 네, 코스피백 선물이 지금 한 0.8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은 이제 베이시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베이스가 한 2.1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론 베이스가 1.2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0.9포인트 이론 베이스보다 평균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형성된 베이스가 0.9포인트 이상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베이시스는 2010년 6월 이후에 처음이고요. 베이시스가 이렇게 좋아진 적은 거의 되게 드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양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국가기관이나 기관의 프로그램 그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이 거의 다 소진됐고 외국인의 매수 차익 거래 여력만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를 한다면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베이시스를 개선이 되는 효과는 계속 있는데 매수 차익 거래 유입이 외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한 8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를 하고 지금 현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러한 베이시스 개선에 의한 그 순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익이 한 4천억 정도 유입이 됐고요. 비차익에서 한 3천억 정도 유입이 돼서 실제로 개별 종목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고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규모는 한 1천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까지 오늘 현물뿐만이 아니라 동반에 다시 한번 강하게 더 사줄 가능성은 농후하겠어요? 베이시스가 안 떨어진다면요? 네, 일단 오늘 좀 중요하게 지켜봤던 것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지켜봤던 것은 지금 외국인이 한 연초 이후에 4.2조 원 프로그램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차익과 비차익이 좀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엔 차익 쪽에서 계속 매물이 유입이 된다면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베팅이 오히려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타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투기적인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차익 쪽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오히려 되돌림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봤고요.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장기 자금,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것은 일단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 쪽,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베이시스가 워낙 좋으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쌓여 있는 상태,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순매수 여력이 더 이상 없는 가운데 외국인이 조그만 악재에도 매도로 돌아선다면 베이스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들에 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비차익보다는 차익을 많이 샀다는 신호는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이지 않고요. 결국은 비차익도 한 3천억 정도 사긴 했는데요. 차익 쪽에서 외국인은 보통 매수 차익 거래를 그 비차익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차익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차익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수 차익 거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매수 차익 거래 부분, 특히 베이시스와 연동해서 외국인들 선물 쪽 동향 잘 체크를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코스닥이 좀 들썩들썩하겠거니 했는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 덕분인지 코스피만 좀 집중적인 관심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의 테마주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악재가 좀 겹쳐져 있는 상태고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 투자에 나섰다가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손실이 나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힘든 구조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도가 먼저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숨에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소 쪽에서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다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속 상승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도 있고 해서 1950포인트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진행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어쨌든 조정은 나오니까 조정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 되면 정확한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는 편이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히 많이 오르고 있는 핫 종목 오늘 어떤 것들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IT와 자동차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만요. 네, 오늘 역시 아무래도 이제 그 줄기세포 쪽에 반등이 두드러지는데요. 차바이오엔이 지금 현재 상승이 14%권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가 그 실명자의 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서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 생산업체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급락이 나왔던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 흐름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것 자체가 수익성의 의문을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못 가져주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 유력하고 덩치가 크고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차바이오엔 디오스텍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주가 자체가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 종목의 주가에 매력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쌍봉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닥 탈출을 하면서 13,500원 선까지 상승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림을 거치면서 재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가격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을 하고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판매 전망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회복세를 타고 또 외국인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적극적인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전 고점에 바짝 붙어 서는 상태고요. 이대로 주가 상승이 또 다시 유지가 된다라면 어쩌면은 주가 상승을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넘어야 될 큰 산이 24만 원대에서부터 25만 원권까지 이 큰 산을 한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돌파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위쪽에서 한번 팔고 밑에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역시 이번 최근 상승에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는 사실 전문가들도 투자를 꺼려하는 종목, 추천을 꺼려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침체됐고 상황도 맨날 어려워졌었고 바닥 탈출의 기미가 보이면 또 다시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의 주가의 진행은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미국의 애플 실적 또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거기에 더 힘을 실어줬고요. 어쨌든 당분간 이 IT나 반도체 쪽의 상승 구도는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조정 시에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 관점이라면 차는 한 번쯤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얘기하셨고, 그러면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는 콜드 종목, 테마주, 특히 정친 테마주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 역시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안철수 씨의 발언이 나는 정치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비춰지면서 거기에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감원에서도 지금 정치권 관련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을 35개를 추출해서 그 종목들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들도 심리를 약간 악화시키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 구간에 추가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구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노텍도 오늘 조정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LG노텍의 조정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처럼 IT 종목이나 그 관련 주식들이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LG노텍도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관점을 애초에 말씀드릴 때 거래소 시장은 조정 시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지금 정도 가격이나 종가선에서 공략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원고에는 88,000원으로 적어놨습니다만 추가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 90,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속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74,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매수 관심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웹젠인데요. 정부가 최근에 그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 현상과 결부시켜서 상당히 좀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그런 요소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타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웹젠 같은 경우에도 7%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상당히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의 관심 종목은 LG이노텍이었군요. 90,000원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플러스로 끝내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폭 플러스 1952포인트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볼까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빠르게 그냥 뭐 좀 조용하겠지 하고 설세로 지방 내려가신 분들 올라와 보니 급등했는데 지금 네. 보니까 쑥 빠져 있는 어떤 대처법이 맞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지난 마지막 거래일 때 일단 뭐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0.6% 정도 좀 올라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또 외국인이 잠깐 뭐 선물 금요를 늘리면서 일단 지수가 좀 생각보다 더 크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단 다시 좀 제자리를 찾으면서 지금 소폭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일 때 뭐 저는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뭐 당연히 뭐 아무리 좋은 업종, 그다음에 좋은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길게 본다면 시장을 봐야 된다.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은 일단 뭐 경기 선행 지수가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선침해 정도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10일간 거의 1월 달만 들어서도 거의 5조 원 가까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바닥이고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느 좀 선침해적으로 좀 그런 베팅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1.1% 정도 나왔는데 일단 뭐 전달보다는 뭐 0.1% 뭐 소폭 증가는 했지만은 뭐 이런 지수 상승 그러니까 지표 상승보다는 일단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교되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뭐 대만,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인도, 뭐 이런 여러 좀 타 이머징 국가를 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뭐 타 이머징 국가가 아직 이런 경기 선행 기술에 대해서 그런 아직 반전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일단은 국내 경기 선행 기술은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발맞춰서 외국인 또한 뭐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을 좀 뭐 집중적으로 좀 담고 있는 업종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뭐 소폭 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좀 담을 종목이 많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전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자동차까지 그다음에 화학 업종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1월 들어서 뭐 전체 순매수 중에서 이런 세 업종이 차지하는 그 매수 규모가 약 한 69%, 7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들 업종은 뭐 대표적인 뭐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뭐 이들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한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미리 들어오는 경향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뭐 8조 가까이 순매도를 했었는데 이런 뭐 차화정까지 뭐 차화정이 그동안 뭐 거의 상반기에는 뭐 자문형 랩에서 뭐 급격히 담았다가 또 외국인들은 하반기에 이 세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 약 7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좀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충분히 또 들어올 그런 K4가 크기 때문에 또 이런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금융주까지 좀 가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일도 뭐 외국인 매수가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유로화도 뭐 1.30달러로 다시 올라섰고 그다음에 뭐 1월 들어서 외국인 그 매수 자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좀 유럽계 자금이라는 점에서 일단 뭐 유로존 이슈로 진행되는 뭐 그런 디레버리징과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형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근거로는 일단은 뭐 최근에 뭐 베이시스가 워낙 좋은데 일단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일단 뭐 베이시스가 상당히 지금 뭐 항상 한 단계 좀 레벨업 됐기 때문에 뭐 요런 걸로 인해서 좀 프로그램이 계속 유입이 좀 계속 되고 있는데 일단 뭐 프로그램까지 좀 급격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뭐 거래대금 최근에 뭐 코스피 거래대금 7조 원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데 뭐 7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전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상승장에서 나오는 충분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또한 예측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뭐 단기간에 봤을 때 일단 어제 뭐 미국장 끝나고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뭐 아이폰 4S 판매가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좀 이익을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사 선물 또 이에 반응해서 좀 1%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단기간에도 충분히 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최근에 뭐 그 FOMC 회의에서 일단 3차 양적 완화가 충분히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얘기가 미국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저 또한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좀 이르지 않나, 좀 섣부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계속 좋게 나왔고 뭐 12월부터 시작해서 뭐 1월 달도 계속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전망 또한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3차 양적 완화는 좀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았나 뭐 이런 좀 회의론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뭐 최근에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차 양적 완화가 빨리 시행될 것이라는 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유럽 위기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좀 그런 뭐 판단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큰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주택 지표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타 지표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주택 관련 지표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연준에서는 충분히 3차 양적 완화도 뭐 빠르면 뭐 1월 이번 달 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1월 말에 있을 그 이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그런 연준에서 충분히 발맞춰서 아마 2월 저는 초 정도에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저는 한 70% 이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또한 뭐
뭐 지수 추가 상승에 있어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은 주식 비중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하지만 갈 것 같다 하셨는데 2,000포인트 이상 보시는 거 맞습니까? 앞서서 이렇게 좀 조용할 때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 시 매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소형주는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마감 전략으로 함께 좀 지수 전망과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는 뭐 최근에 뭐 코스닥 장세가 상당히 좀 그래도 거래소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이런 안 좋은 흐름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뭐 지수가 레벨업 되는 단계는 일단 뭐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자리가 일단 뭐 이런 뭐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이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충분히 뭐 중소형주 좀 특히 이제 IT 부품주들이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상치로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록 뭐 중소형주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런 기회에 좀 약간 뭐 추가 매수나 아니면 뭐 신규 쪽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뭐 대형주 쪽 매매에 있어서는 일단 뭐 그동안 뭐 자동차가 계속 안 좋다가 오늘 뭐 최근에 뭐 며칠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감안해서 신규로 들어가서 좀 수익을 내기에는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나 아니면 뭐 4분기 실적 기대감을 먼저 좀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중소형주 위주로 좀 들어가시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코스피 대형주 또 한번 사봐야지 하는 것보다는 아예 조금 실적 발표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오를 거 대비해서 코스닥이 낮다 얘기하셨는데 짧게만 한 번 더 여쭤보죠. 2,000포인트 이상 보시는 거 맞나요? 네, 일단은 2,000포인트 이상 보고 있고요. 예. 뭐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죠. 뭐, 일단은 뭐,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속도 문제인데, 저는 네. 충분히 2,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간상으로는 일단 저는 뭐, 2월 중순 안으로는 충분히 뭐 2,000포인트를 찍고, 좀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좀 추가 랠리가 좀 나오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워낙 뭐, 1분기 업황으로 보자면 1분기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감안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뭐 저는 2,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좀 지지 삼아서 충분히 뭐 2,1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분은 좋네요. 오늘 임택은 선임연구원 처음 연결했을 때 2,050 얘기했고 오늘 또 일부 거의 말미에 우리 또 민종화 차장님이 2,100이란 지수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역시 코스닥 IT 부품주인가 봐요. 네, 오늘도 뭐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KNW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하는 종목인가 하면 일단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특히 이제 태양광 모듈용 그 PV 백시트라는 그런 좀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 뭐 2만 원 이상 갔다가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지금 5천 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작년, 그다음 재작년 실적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큰 폭의 감소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뭐 LCD 쪽이 업황 자체가 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지수는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빠졌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뭐 업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적자가 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지금의 주가는 상당 부분 좀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지난 2년간의 그런 실적 부진은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KNW 뭐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신다면은 뭐 이 회사가 일단 그동안 2년간의 실적 이게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지만은 그에 비해서 뭐 부채 비율 뭐 30% 초반대 지금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또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업황이 좀 개선이 되어지고 또 이 태양광 쪽에 그런 사업이 그 시장 MS 마켓 시어가 좀 늘어난다면은 충분히 뭐 신규 설비라든지 투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성도 다분히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9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너무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지금 주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일 종가로 좀 매수를 하셔서 충분히 뭐 5,000원 좀 목표가는 일단 5,9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일단 61선, 121선을 충분히 지금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오늘 뭐 소폭 좀 밀리긴 했지만은 그다지 크게 뭐 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차트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뭐 매수 급소 자리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규로 KNW 얘기하셨고요. 기존 종목들 어떤 게 있었는지 보면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화 차장님의 포트에 어느덧 IT 부품주 3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세미텍, 마이크로 컨텍솔, 그리고 K맥. K맥 지난주에 언급하셨는데 조금 조용해서 아쉽고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여전히 아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네요. K맥부터 AS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K맥은 일단 뭐 최근에 뭐 4일 연속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외국인 기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기관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다가 잠시 지금 쉬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은 최근에 뭐 코스닥 업황 자체가 코스닥 지수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좀 어느 정도 좀 전체적인 흐름에 편승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뭐 소폭의 좀 조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뭐 매수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뭐 갖고 가실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뭐 추가 매수 또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종목은요. 마이크로 컨텍솔은 그때 보조 지표가 급등 바로 직전이다 하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예. 일단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좀 많이 좀 알고 계신 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차트로만 딱 봤을 때도 충분히 뭐 2차 랠리가 충분히 가능한 차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일단 뭐 MACD나 아니면 OBB나 RSI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보조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급등 바로 전에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는 뭐 신고가는 당분간 더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소 좀 5일선은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장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지켜보시고요. 저는 뭐 지금은 아직까지 뭐 신고가 경신 후에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갖고 갈 만한 종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미텍도 짧게 네. 봐주세요. 세미텍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저는 IT 부품주 자체가 일단 뭐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빨리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업종 뭐 STS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하나마이크로든 뭐 이런 종목 실적이 나올 때가 저는 일단 반등 자리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자리 걱정 없이 들고 갈 만한 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종화 차장님 이렇게 해서 종목 4가지로 늘어납니다. 현금은 40%로 줄어들었고요. KNW 10% 오늘 새롭게 실렸습니다. 비중은 세미텍이 가장 많게 되네요. KNW 태양광 모듈용 뭐 부품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저평가도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종가에 사서 한 6,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K맥은 양봉시 신규 매수, 세미텍은 4분기 실적 나오면 갈 수 있다고 AS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중 고점 대비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폭 내주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마감 기대해봐도 좋겠죠?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